모아 서클이 (9의 4죠) 이게 어떻게 돼서 이제 그 원을 만들어 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시그마 x 프라임이라고 하는 수식이 우리가 어떻게 유도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유도가 됐었습니다.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코사인 2세타 타우 x y의 사인 2세타. 그 다음에 타우의 x 프라임 y 프라임이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사인 2세타 플러스 타우 x y의 코사인 2세타. 이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 일식, 요게 이제 이식이다 하게 되면 일식을 이렇게 요 첫 번째 텀을 왼쪽으로 넘깁니다. 그럼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이게 되고, 이것이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코사인 2세타 타우 x y의 사인 2세타가 돼요. 그 다음에 타우의 x 프라임 y 프라임은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사인의 2세타 플러스 타우 x y의 코사인 2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 프라임, 요것을 2 프라임. 뭐 거의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1 프라임식을 제곱을 하고 2 프라임식을 제곱을 해가지고 더하게 되면, 이렇게 더하게 되면 뭐가 되겠죠? 시그마 x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의 x 프라임 y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해서 이거의 제곱해가지고 다시 더하면 똑같게 되겠죠. 자, 이거 제곱하면 뭐가 돼요? 이거의 코사인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의 또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잖아요. 자, 일단 요거 두 번, 요거하고 요걸 보게 되면, 이걸 제곱하게 되면 2분의 시그마 x 시그마 y의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여기가 사인 제곱, 그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만 남죠. 그럼 여기를 보게 되면 타우 x y의 제곱 사인 제곱, 타인 x y의 제곱 코사인 제곱, 그러니까 여기도 타우 x y의 제곱만 남죠. 그 다음에 가운데 2배 하는 것은 이거하고 이걸 보게 되면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똑같고, 그 다음에 타우 xy 똑같고, 이거 똑같고, 그 다음에 이것만 다르죠. 그럼 2배를 했을 때 똑같은 사이즈에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되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만 남습니다. 그래서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 x y의 제곱, 이것만 남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 하면, 이걸 r의 제곱으로 놓고 결국 r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루트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 x y의 제곱, 요거를 우리가 r로 정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 뭐죠?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 서클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아의 서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모아 서클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용이하게 지금까지 유도가 됐던 이러한 식들을 암기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다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모아 서클을 어떻게 그릴 거냐?
how to draw more circle. 자, 모아 서클을 그릴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죠? 우리가 설정한 좌표축에 대해서 나타난 평면 응력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일단 이러한 엘리먼트에서 X축을 이렇게 놓고 Y축을 이렇게 놨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것은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뭐를 그리느냐 하면 좌표축을 일단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establish coordinates system sigma vs tau 이걸 먼저 우리가 세웁니다. 자, 이거에 대한 그림을 보면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시그마를 잡고 이쪽 방향으로 타우를 잡습니다. 우리가 보통 플러스 방향을 위로 잡는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좌표축이 돌아가는 방향과 이 모아 서클에서 돌아가는 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냐면 draw a point x 이건 시그마 x하고 타우 xy로 시그마 x하고 타우 xy로 표현되는 점 x를 먼저 그립니다.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시그마 x하고 타우 xy를 가지고 어떤 점을 찍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 x가 여기에 있다. 여기. 그 다음에 타우 xy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뭐를 의미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x축에 대한 스트레스들로 만들어진 좌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여기 x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런 x를 하나 찍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점 하나를 찍는데 이번에는 y축을 나타내는 점을 찍어요. 그래서 이거는 좌표가 시그마 y하고 마이너스 타우의 xy라고 하는 좌표로 생긴 겁니다. 시그마 y가 우리가 여기라고 보고 그 다음에 타우 xy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똑같은 점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타우 xy 여기가 플러스 타우 xy 요 점을 찍습니다. 요 점의 좌표가 뭐예요? y에 시그마 y 마이너스 타우 xy 요 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센터를 그려요. 센터 draw a point at center of Mohr circle. 자, 여기서 센터는 어디에 해당하죠?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그 다음에 여기가 제로가 됩니다. 제로 그렇죠? 이게 x 마이너스 a이고 이게 y잖아요. 그럼 y는 제로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가운데 점이 뭐가 되죠? 여기 시그마 y하고 시그마 x를 더해 가지고 반 나눈 거죠. 여기가 이제 센터가 됩니다. 여기가 C
여기를 C라고 하죠. C. C라고 하는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draw 모아 서클이죠. 모아 서클 at the center. 뭘 가지고 with radius r.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쫙 있게 되면 여기가 이게 R이 된다는 얘기죠. R.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원을 그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맥시멈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원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x하고 y 이렇게 해도 되고, 사실 모양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요 축이 무슨 축을 나타내는 거죠? x축을 나타내고 이게 y축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 그림상에서도 x축하고 y축은 서로 몇 도를 유지해요? 여기서 180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실제 그림에서는 90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각도는 전부 원래 이 요소의 각도로 봤을 때는 항상 2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여기 R이라고 하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R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요점하고 요점이 있을 건데, 그럼 요점이 시그마 x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거리는 요거하고 요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가지고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거리가 얼마가 돼?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타우의 x, y가 되겠죠. 그럼 이 r은 얼마가 돼?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 x, y의 제곱의 루트죠. 이 r이 아까 계산한 거하고 똑같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그렇게 되면 모아 서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C에서부터 여기 요점까지의 거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린다 하게 되면 이 원이 모아 서클이 된다는 겁니다. 이 원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자, 시그마 맥시멈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들이 전부 이 원주 위에 지금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점이 바로 시그마 맥시멈이고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시그마 1이 되는 거죠. 그럼 요점이 뭐가 됩니까? 요점이 시그마 미니멈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2가 되는 거죠. 시그마 2. 그러면 아까 계산했었던 소위 주응력 방향은 어디냐? 여기가 지금 주응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응력이 나타나는 방향, 그러면 X축에서부터 몇 도만큼 회전했을 때 나타나는 축에서 시그마 1이 나오겠느냐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를 알아야 되겠죠. 이 각도는 어떻게 계산돼요? 지금 여기를 우리가 2배의 세타 P다 이렇게 놓게 되면 탄젠트 2배의 세타 P는 뭐가 돼요? 이것분의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계산된 거 똑같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가 2배의 세타 P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두 개가 있죠? 원래 이렇게 나타내는 거의 각도가 아까 탄젠트 2배의 세타 P 하게 되면 양쪽의 부호가 플러스로 똑같을 때 하고 마이너스로 똑같을 때 하고 각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각도가. 그 각도가 어떤 각도일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시그마 2니까 여기까지의 각도가 하나가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각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2배의 세타 P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세타 P1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P1은 무슨 뜻이에요? P1은 시그마 1이 나타나는 각도다. 그래서 P1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2가 나타나는 각도다. 그래서 세타 P2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에서는 어느 방향에 지금 시그마 1이 있겠어요? 얘가 지금 X축이니까 X축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 P1만큼 회전된 곳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똑같은 엘리먼트를 보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다라고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세타 P1만큼 이렇게 가 있는 이쪽 방향에 시그마 1이 나와 있는 이러한 각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X축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 Y축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오겠죠.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가 P2라고 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와 이 각도는 물론 똑같겠죠. 2배의 세타 P1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가 몇 도 나요? 90도 나니까 여기에서는 몇 도 차이나? 180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세타 P1의 방향을 우리가 이 그림만 가지고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아서클은 정말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하고 P1, P2 각도만 알기 위해서 이 그림이 나온 것일까? 우리가 사실상 응력 변환이라고 하는 수식을 보게 되면 세타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스럽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뽑았잖아요. 식을. 그러면 이 원에서는 그거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응력 상태에서 이쪽 플러스 Z 방향으로 세타만큼 얘를 회전을 시켰다. 그렇게 되면 그 좌표계에 대해서 우리가 시그마 X 프라임하고 시그마 Y 프라임을 구할 때 이 모아서클을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쓸 수 있겠죠, 당연히.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세타만큼 회전을 시켰다 하게 되면 이 그림상에서는 몇 도로 나타나요? 2배의 세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타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2배의 세타가 만약에 여기에 와 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의 요점이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배의 세타다. 이렇게 하게 되면 X축은 일로 옮겨갔을 거고, 그러면 이 Y축은 어디로 옮겨왔겠어요? 당연히 이 점으로 옮겨왔겠죠. 그랬을 때 요 점에 있어서의 응력을 읽으면 바로 그것이 시그마 X 프라임하고 타우의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을 읽게 되면 시그마 Y 프라임이 나온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쭉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제너럴한 응력 변환에 의한 것까지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또 시그마 1, 시그마 2도 계산할 수 있고 P1, P2 각도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끝이냐?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여기서 뭘 구했어요? 맥시멈 인
플레인 쉐어 스트레스를 구했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이 그림에서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타우가 맥시멈인 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요 점이 타우의 맥시멈 인 플레인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각도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요 x축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각도가 2배의 세타 S1이 됩니다. 맥시멈까지의 각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니멈까지의 각도는 어떻게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2배의 세타 2가 됩니다. 근데 이 그림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배의 세타 P1인데 여기까지를 나타내면서 2배의 세타 P2를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구태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낼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P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다른 각도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각도하고 요 각도는 어떤 관계에 있죠? 360도에서 이미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타내면서 우리가 뭘로 나타내면 돼요? 마이너스 세타 P2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를 2배의 세타 P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마이너스 2배의 세타 P2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나타내는 게 지금 좌표계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X축,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각도 돌아간 것이고 여기까지는 여기서 이만큼 각도 돌아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모아 서클을 이용을 해서 타우의 맥시멈 사실상 타우의 맥시멈 미니멈은 의미가 없는 것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타우가 몇 개가 존재해요? 하나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우의 맥시멈이나 미니멈은 절대치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거의 절대치는 얼마가 되겠어요? 반경이니까 R이죠. 그 R이라고 하는 게 아까 계산했었던 R과 똑같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2차원에 대한 응력 변환식에서부터 그거를 간단하게 모아서 글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연속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그래서 연속 문제를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부분입니다. 한 점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g하고 그 다음에 타우 x, y, 타우 yg, 타우 xg 가지고 표현을 한다. 근데 인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z방향의 응력 성분들이 전부 제로가 되는 케이스를 얘기를 해서 결국 평면 응력의 상태는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 y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잠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평면 응력 상태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x축, y축으로 되어 있을 때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 y를 전부 플러스 방향으로 놨을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응력 변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x, y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세타만큼 회전시킨 x', y' 좌표계에 대해서 응력 상태를 구하려고 하면 결국 x, y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하고 평행한 이러한 엘리먼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는 엘리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수직한 것이 x'이고 그 다음에 이 x'에 수직한 것이 y', 결국 여기에 y'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응력 상태를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축, y'축이 여기에 있고 시그마 x'이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시그마 y'이 이쪽 방향, 그 다음에 타우 x', y'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로테이션 된 그 이제 계산값을 가지고 그 응력 상태를 표시를 하게 되면 이러한 식의 응력 상태를 표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돌아가는 방향, 여기를 플러스 방향으로 잡는다. 근데 항상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Z축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돌게 되면 그게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Z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각도가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 마이너스 각도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계산한 겁니다. 여기에 수직하게 요걸 잘라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바이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서 면적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똑같은 그림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분해를 했던 게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아예 그림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이렇게 그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이 응력들이 이런 성분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분들로 다 나눠가지고 이쪽 f x 프라임이 제로, 그 다음에 f의 y 프라임이 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시그마 x 프라임하고 타우의 x 프라임 y 프라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우리가 구했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플러스죠, 다. 그 다음에 여기는 둘 다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부호가 반대, 사인하고 코사인의 반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책에 보면 이 책하고 따라 들어오는 그 디스켓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디스켓에 보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집어넣고 세타 얼마 집어넣으면 이 값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 놨다. 별 의미가 없겠죠?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여기가 이제, 자, the state of plane stress at a point is represented by the element shown in figure. 지금 이러한 평면 응력 상태가 지금 나타나져 있다는 거죠. Determine the state of stress at the point on another element oriented 30 degree clockwise from the position shown.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30도 정도 그 회전되어 있는 엘리먼트에 대해서 응력 상태를 구해 보시오, 이겁니다. 그럼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면 클락와이즈면 시계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돌아갔겠죠. 이쪽 방향으로 30도만큼 돌렸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면이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수직한 방향에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을 세운 다음에 응력을 구해 보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세타만큼 돌았다 라고 한 좌표계에 대해서 구했잖아요.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세타를 그냥 30도 정도 돌려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예제를 내가 지웠네요. 이게 이제 우리 책에 보면 전부 성분들로 나눠 가지고 그거를 쭉 계산을 했었던 예제가 이 9.1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책 9.1을 한번 봐봐요. 9.1에 보게 되면 30도 정도 이렇게 돌아간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구해 봅시다 해놓고 아까 우리가 유도했던 식으로 전부 이거 계산을 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나 이 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겠죠. 이게 가장 제너럴하게 우리가 계산한 것이고 9.1에서는 뭐예요? 특별하게 세타가 마이너스 30도일 때라고 해서 계산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편한 건 뭐예요? 모아서 그걸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30도만큼이니까 그림에서는 마이너스 60도만큼 돌려서 나타나는 점을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런 계산은 이런 수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모아서 그리 편하다.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인플레인 프린시플 스트레스 이거는 뭐 구태여 인플레인을 안 써도 되는데 3차원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넣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했던 거죠. 뒤에 시그마 x 프라임 오바 dx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결국 어떤 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타우의 x 프라임 y 프라임이 0이다 라고 하는 수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2 세타 p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시그마 1, 2를 구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각도 두 개가 있는 것은 요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이고, 여기서 2배의 세타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 인플레인 시어 스트레스에서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요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제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s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구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에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센터 포인트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예제입니다. 근데 이 예제도 결국 뭘로 계산했냐면 다 이런 식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타가 23.7인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90도를 더해야 되는 90도인가요? 몇 도인가요? 그렇죠. 90도를 더한 것인지 아닌지 이게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23.7하고 마이너스 23.7을 넣게 되면 값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 각도를 따질 때도 이 식을 이용하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차라리 모아서 굴러가자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다 수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이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이 뭘까요? 자, 예제 9.5로 지금 이걸 보면 when the torsional loading T is applied to the bar in figure,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제 T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It produces a state of pure shear stress in the material. 이 T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는 다 shear 스트레스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ure shear stress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determine A. The maximum in plane shear stress and the associated average normal stress. 그 다음에 principal stress를 구해보시오. 이런 경우에 있어서 principal stress하고 maximum in plane shear stress를 이제 구해보고 거기에 해당하고 있는 average normal stress를 구해보시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타우 맥시멈이 어느 위치에서 걸린다라고 하는 걸 모아서 그래서 딱 지정을 했었죠. 그때의 스트레스는 얼마였죠? 그 점이 나와 있는 그 점의 좌표를 읽으면 시그마가 어떤 거하고 똑같아요? 센터하고 똑같죠? 그죠? 그게 뭐예요? 시그마 에버리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에버리지 노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센터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우 맥시멈 우리가 구하면 되고 주응력도 뭐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모아 서클을 그리진 않았네요. 자, 우리 이거 갖고 모아 서클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엘리먼트가 이렇게 있는데 타우가 지금 여기가 지금 X축이고 여기가 Y축입니다. 이랬을 때 타우가 지금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우가. 자,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 타우 XY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시그마 X가 뭐가 돼요? 제로, 시그마 Y는 당연히 제로,
타우의 xy는 여기가 타우다 하게 되면 마이너스 타우가 되겠죠. 왜냐하면 플러스 면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게 타우가 됩니다. 자, 그럼 모아 서클을 그리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좌표축을 먼저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좌표를 시그마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이쪽 좌표축을 타우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x라고 하는 점을 찍는 거죠. x축을 나타내는 점. 여기서 x축을 나타내는 점은 뭐예요? 0하고 마이너스 타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하고 마이너스 타우는 여기에 있겠죠. 요 점 여기가 x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y축을 나타내는 것은 제로하고 마이너스 타우의 xy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이 됩니다. 요 점. 그래서 여기가 y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아 서클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모아 서클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맥시멈 인플레인 시어 스트레스는 얼마죠? 결국 타우죠. 타우. 그 다음에 프린시플 스트레스는 얼마예요? 여기니까 타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은 도대체 왜 나와 있는 그림이냐는 거죠. 이 그림. 여기가 지금 X축이고 여기가 Y축인데 여기서 지금 45도를 회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X축이죠. X축. 여기서 45도를 플러스 Z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이 X축이 어디로 가죠? 일로 오죠. 그죠? 여기가 이거는 X 프라임이 됩니다. 여기가. 이게 이쪽으로 돌아, 그러면 여기가 이쪽으로 돌겠죠. 그럼 여기가 Y 프라임 축이 됩니다. Y 프라임 축. 그러면 여기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돌아간 것이 지금 90도가 이제 돌아간 건데, 근데 사실상 45도가 돌아간 거지만 여기서는 90도가 돌아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스트레스가 나오고 여기서는 플러스 스트레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스트레스가 나와서 이게 마이너스 타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타우가 된 겁니다. 플러스 타우. 똑같은 그림이죠. 마이너스 타우하고 플러스 타우. 그럼 이러한 엘리먼트에, 그러니까 45도만큼 돌아간 곳에 여기 엘리먼트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뭐만 있는 거예요? 주응력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압축 응력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 Y 프라임 축으로는 플러스 타우라고 하는 인장 응력만 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그 취성재료하고 그 다음에 연성재료의 차이를 얘기했었죠. 취성재료는 뭐에 약하다고 그랬어요? 수직 응력에 약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수직 응력에 약하면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시그마 1 아니면 시그마 2에 약하겠죠. 근데 여하튼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에 약합니다. 타우하고는 상관없이.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 어느 방향으로 이게 파괴가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파괴가 될까요? 얘는 이렇게 압축 방향이고 얘는 늘어나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파괴가 된다면 어떤 방향? 이쪽 방향으로 파괴가 됩니다. 이쪽 방향.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면이 이렇게 잘라졌죠. 그럼 원래 축에 대해서 이게 수직하게 잘려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연성재료인가요? 아니면 취성재료인가요?
만약에 이게 취성 재료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성 재료라면 뭐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시그마 1에 의해서 파괴가 돼서 이렇게 파면이 생깁니다. 그럼 원래 있었던 축에서 몇 도? 45도 방향으로 잘리는 거죠. 얘는 원래 있었던 축이 이거고 잘린 면이 90도로 잘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취성 재료예요? 아니에요? 일단 하여간 좀 이상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타우 맥시멈은 어디에서 생겼을까? 타우 맥시멈은 여기서 생겼잖아요. Y축에서.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무슨 방향이에요? Y 방향이죠. 근데 Y 방향으로 잘렸다는 소리죠. 그죠? Y축 방향으로 잘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에 의해서 잘린 거예요? 타우에 의해서 잘린 겁니다. 그럼 무슨 재료겠어요? 연성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연성재료에다가 이렇게 토션을 주게 되면 이 면에 전부 뭐가 생기겠어요? 쉐어 스트레스가 생기겠죠. 그 쉐어 스트레스에 약하니까 쉐어 스트레스가 최대인 면에서 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렸을 때 당연히 이 면에서 생길 거고, 그러니까 그 면이 잘라질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림은 뭘까요? 자, 이 그림. 이 그림. 이게 지금 이쪽으로 해서 지금 토션을 준 겁니다. 양쪽에서. 근데 이게 X축이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쪽이 잘리잖아요. 이게 잘렸습니다. 몇 도겠어요? 45도입니다.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막대에다가 토션을 주어 가지고 파면이 45도로 잘렸다 하게 되면 그 재료는 취성재료이고, 그 다음에 잘렸을 때 90도로 이렇게 잘리게 되면 연성재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이 사진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아직 예제도 안 풀었어요. 그죠? 모아서클에 대한 예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모아서클에 대한 예제예요. 자, 문제를 보면 due to the applied loading, the element at point A, 즉 여기 on the solid shaft in figure is subjected to the state of stress shown. 자, 여기에 지금 요게 뭐죠? 압축 하중이죠. 압축 하중이 가해지니까 이제 이쪽 방향에 스트레스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T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러한 전단 응력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멘트가 있으니까 모멘트에 의해서 또 뭐가 생겨요? 또 수직 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한 수직 응력과 이거에 의한 수직 응력을 더한 것이 이거겠죠. 그 다음에 이 T에 의해서 생긴 타우가 지금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이 A에 대한 스트레스 분포를,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태를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죠? 왜? 우리 8장에서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중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때 A라고 하는 엘리먼트에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라고 하는 걸 먼저 풀고, 그거 풀게 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주응력이 발생하고 그거의 크기는 얼마냐 라고 하는 건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이것은 우리가 구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응력 상태를 표시할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지금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12 메가파스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6메가파스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를 일단 우리가 표시를 해놔야 그 다음에 모아서 그릴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시그마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2 메가파스칼. 그다음에 시그마 y는 제로. 그 다음에 타우의 xy는 마이너스 6 메가파스칼.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모아서 그를 제대로 그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 뭐가 될 거예요? 방향이 틀어집니다. 뭐 시그마 1, 시그마 2는 같아요. 뭐 별 차이는 없지만 하여간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제대로 찍고 있지는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시그마 x가 마이너스 12, 시그마 y0, 타우 x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럼 모아서 그를 그리기 위해서 시그마 에버리지를 먼저 구한 거죠. 그것은 시그마 x, 시그마 y 더해갖고 나누기 2 하면 이게 바로 무슨 점이에요?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 그 다음에 r을 구했어요. r은 어떻게 구해요?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 x y의 제곱. 그런데 이거 구할 필요 없죠? 그냥 이거 가지고 모아서 그걸 딱 그리면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다 나오죠? 왜 이렇게 열심히 계산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듯이 일단은 x축의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을 찍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시그마 축이고 여기가 지금 타우 축입니다. 그러니까 x라고 찍는 게 어디냐면 마이너스 12 여기 마이너스 12가 되고 그 다음에 타우도 마이너스 6이니까 이쪽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이 A라고 하는 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아서클을 그린다 하게 되면 여기가 센터니까 여기서부터 삑 돌리면 되고 아니면 나처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A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점을 하나 더 찍겠죠. Y축을 나타내는 점을 하나 찍을 겁니다. 그거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제로하고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찍은 다음에 딱 있게 되면 여기 센터는 당연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해서 원을 딱 그리게 되면 모아 서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요 값이 얼마예요? 요 값이 이제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루트 씌우면 이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센터가 아까 얼마였었어요? 센터가 이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6에다가 r을 빼주게 되면 요 점이 나올 거고 여기에다가 이 r을 더해주게 되면 이 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와 이거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응력 시그마 1은 이게 지금 중심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r 여기가 마이너스 r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시그마 1이 항상 작아도 부호까지 다 고려를 해서 큰 거를 시그마 1이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은 어떻게 잡느냐 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의 방향이 뭐예요? 이 시그마 2까지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무슨 축이 되죠? 이게 X축이죠. 그러니까 X축이 반시계 방향으로 요 세타 P2만큼 회전하게 되면 그 축이 바로 P2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원래 여기가 X축인데 여기가 X축이죠. X축에서부터 P2라고 하는 각도가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뭐 이거 그림에서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구하게 되면 45도가 나와가지고 세타 P2는 22.5도가 됩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이니까 여기에서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리게 되면 22.5인 곳에서 X'이 나오게 되는데 이 X'이 바로 무슨 축이 되는 거예요? P2축이 되는 겁니다. P2축.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돌아가니까 이 축도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Y축이 P1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Y축이 있었던 것이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서 요 축이 지금 P1 방향이 되는 거죠. 여기는 P1, 여기가 P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력 상태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또 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The state of plane stress at a point is shown on the element in figure. Determine the maximum in plane shear stress at this point. 이렇게 주어놓고 이번에는 최대 전단 응력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라고 하는 걸 구하시오. 근데 이게 2차원에서 구하라는 거죠. 이런 말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런 말이 없으면 우리는 3차원으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호하게 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되죠. 3디멘셔널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정확한데.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응력 상태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시그마 x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0. 자, 시그마 y는 90.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타우 x y는 6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0하고 60을 가지고 일단 x축을 찍어야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축입니다. 타우 축이 여기에 있고 x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20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0 떨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0 떨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60이니까 여기까지. 이 중 아래가 지금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x축을 나타내는 점이 돼요. 그 다음에 y축을 나타내는 점은 어디 있겠죠? y는 시그마 y가 90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가 90이 되겠죠. 그래서 90이 되고 요거하고 정반대편이니까 마이너스 60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을 그리고 이렇게 되면 모아서클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문제는 maximum in plane shear stress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지금 요 점을 구했고 그 다음에 maximum shear stress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를 구하면 되는데 그 각도는 이렇게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이 각도를 구해주면 되죠. 그럼 이 각도가 나오게 되면 그거의 반만큼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2라고 하는 이쪽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해주게 되면 바로 그 축에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타우의 맥시멈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의 시그마는 또 얼마예요? 이 점에 있을 때 이 시그마는 시그마 에버리지죠? 이거의 에버리지. 그래서 35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각도는 좀 나타난 것이고 모아서클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해지죠. 자, 그 다음에 예제 하나 더 보면 The state of plane stress at a point is shown on element in figure. 그래서 요 그림처럼 평면 응력 상태가 주어져 있고 Represent this state of stress on an element oriented 30 degree counterclockwise from the position shown. 여기에서부터 counterclockwise로 30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30도죠. 그러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30도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일단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 y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x가 마이너스 8, 시그마 y가 플러스 12, 그 다음에 타우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을 이제 찍게 되면 마이너스 8이면 여기가 지금 타우선이니까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8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타우 x, y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을 찍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점이 결국 무슨 축을 나타내요? X축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요 반대편으로 이렇게 쭉 있게 되면 여기가 Y축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물어본 건 뭐예요? 카운터 클락 Y로 30도를 돌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몇 도를 돌리면 돼? 60도를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요 각도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60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이렇게 쭉 그려서 이으면 됩니다. 그럼 그때의 스트레스 분포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바로 요 점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해당하는 거 시그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그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타우, 그 다음에 시그마 y는 어디죠? 시그마 y는 이쪽에서 찍어야죠. 이쪽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응력 상태를 충분히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응력 상태를 그리시오 하면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냥 뭐 시그마 x 프라임 얼마 해놓으면 뭐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어떠한 엘리먼트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표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먼트를 그려 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각도들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이제 기하학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각도를 구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앱솔루트 맥시멈 쉐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3차원에 있어서의 맥시멈 쉐어 스트레스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절대, 최대, 전단, 응력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별할 수 있겠죠. 아까는 어떻게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표시는 어떻게 했었죠? 타우의 맥시멈 인 플레인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거 표시는 이렇게 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옆으로 쓰지 않고 요 아래에다 써요. 타우의 앱솔루트 그 다음에 맥시멈 이렇게.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3차원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뭘 얘기할 거냐면 3차원에 있어서의 쉐어 스트레스하고 3차원에 있어서의 노멀 스트레스, 소위 프린시펄 스트레스는 3차원에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